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미리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유튜브 영상 때 말씀을 드렸고요. 기가 막히게 생명선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암울한 상황 속이에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5일선 아래에서 빠지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게 아니다. 매도할 때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타겟으로 삼고 집중을 해야 되는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생명선이라든지 차트 기준의 중요성, 상향 돌파, 하향 이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모트렉스만 보더라도 제주은행, 최근 시장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주은행을 보면 시장이 지금 급락장, 하락장이다라고 누가 보겠어요. 제주은행을 보면. 그리고 오트렉스를 보면 최근 시장이 안 좋나 누가 알겠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주은행 금요일장 제주은행 요 계좌 같은 경우는 요때 베팅을 해가지고 이제 팔고 식사로 나갔었는데 지금 요거네요. 요거 최근에 끊임없이 자,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요런 자리 외출을 했기 때문에 뭐 요때는 사실 5호장에 붙어 있었는데 아쉽게 매매를 못했고요. 최근에 월, 화, 수, 목 같은 경우는 역시 공략했는데 크게 수익을 못 봤어요. 뭐 볼 수밖에 수익을 크게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흐름 자체가 시장과 함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떻게 좀 지켰는지도, 매매 복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시장 지수를 참고를 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장에도,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자, 금요일장 레드불 교육방 첫 코멘트가 뭐였냐면, 기존 수익 중인 종목 외에, 두 종목 정도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다 지키는 데 주력했던 오전 핫타임입니다. 라고, 첫 코멘트에게, 금요일장 첫 코멘트고요. 오늘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코리아 FT 라는 종목 지키기다. 자, 이런 게 저는 수익을 본 것보다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 특히나 정말 중요하다. 물론 자, 매일같이 강조드리고 좀 시간도 늦어서 어떻게 매매 복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걸 좀 간단하게 보고 또는 패스를 하고 그냥 종목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녹화 버튼 누르기 전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종목보다는 결국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또 그 종목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요거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수익을 못 냈어요. 근데 보시면은 공략했다가 네, 올라갔습니다. 트레이딩은 사자마자 올라가줘야 돼요. 트레이딩은 네. 그래서 사고 올라갔고 전고점 뚫고 했는데 요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밀려났을 때는 반등이 나오건 만들건에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일단 지켜야 되는 모습이고 네. 그래서 요때 공략하고 짧게 손절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 때 다시 베팅을 합니다. 네. 다시 요게 저는 한 요렇게 좀 이어나가길 바랬는데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시가를 좀 벗어나고 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팅을 했고 자 사자마자 또 올라가죠. 눌려줬을 때도 사자마자 올라가죠. 아주 좋았는데 매수하고 한 3% 이상 시세가 분명히 나왔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베팅해서 또는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해서 누군가는 1%든 2%든 확정을 했더라면 올라가는 동안 수익을 챙기신 분도 있을 테지만 뭐 저는 욕심을 냈어요. 코리아 FT 일봉 상황을 볼까요? 장중에는 요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겠죠 몸통이. 근데 요게 또 흔들더라고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흔들려야 된다. 시장에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는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흔들리는 종목은 그냥 종목에 흔들려야 돼요. 어쨌든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후 핫타임 때 베팅을 했던 종목이 대원화성이에요. 대원화성. 여기 그 레드불 교육방에 보시면 제가 아마 코리아 FT 뭐 지금 제주은행이라는 종목
자, 시장 지수가 하락하면서 제주은행이 시가 회복, 정적 VI네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중에 11시 30분에. 자, 그러면서 요 차트를 보내드렸어요. 자, 초반에 시장이 전일 종가 대비 시가가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쭉 빠졌습니다. 제주은행도 시장이 빠지니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요게 살짝 주춤하니까,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춤하니까 요게 확 밀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은 빠지는데, 그래서 올라와요. 근데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 빠집니다. 그래서 지수는 빠지는데 요게 좀처럼 탄력적으로 수요일 목요일처럼 움직이지 않길래 저도 오전에만 대응을 해주고 계속해서 요 종목은 주시를 했지만 뭐 매매를 하진 않았고요. 제가 결국에 매매했던 타점은 어디서부터냐, 시장이 계속 빠집니다. 근데 제주은행은 계속 요것도 조금씩 빠져요. 어느 정도 지키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가를 좀 건드리려나 하다가 딱 요 자리, 이 자리가 10시 46분에 전에 코스닥 전 저점을 깨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제주은행, 의미 있는 시가를 또 요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 구간을 돌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은행이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니까 매수세가 이게 본격적으로 붙고 움직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주은행을 네. 자, 제주은행을 역시 요 계좌 같은 경우는 샀다가 건드린 거예요. 시장 지수를 보면서 최근 시장이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이 지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일단 주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시장이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또는 떨어지다가 멈추니까 요거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베팅했던 자리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요 저항을 받았던,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시가. 자, 요것도 보시면 어때요? 요것도 보시면 최근에 차트 기준선의 중요성, 반드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특히 하락장에서 최근에는 누가 보더라도 하락장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수익을 주고 손실을 주는 건 시장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안 돼요. 시장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주고 손실을 주는 거거든요. 종목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따라서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이 당일 트레이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전일 종가와 시가라고 했습니다. 자, 상향 돌파와 하향 돌파에 대해서 최근에 영상을 말씀드렸고, 제주은행은 반짝했다가 위에서 밑으로 시가와 전일 종가를 하향 이탈을 했어요. 요 구간에선 계속 빠집니다. 하락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일 종가를 상향 돌파,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일 종가와 시가를 상향 돌파해 주죠. 요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때부터 시장과 함께,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요때 달려들고요. 요때 다시 한번 공략해서 뭐 팔아주고, 식사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요게 방금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대원화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까먹으면 안 된다. 네. 자, 대원화성이라는 종목도 요 자리에서 제가 베팅을 하고 수익을 좀 챙겨줬는데 다 챙겼어요. 근데 이제 대원화성이 시간에서 또 8% 올랐네요.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대원화성. 그리고 요 자리에서는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입니다. 대원화성. 오늘 레드불 특강 때도, 자, 요거는 언제예요?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9시에 올려드렸던 거네요. 9월 22일. 레드불 예상됐던 대주산업. 이때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은 제가 최근에도 아마 요 계좌가 맞나? 대원화성이 네, 요때 매매를 했었죠. 대원화성도 매매를 했었고, 시장이 안 좋지만 살아있는 종목에, 움직이는 종목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복귀해보면은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아주 뚜렷하게. 이것도 잘 보시면 추가를 해서 업종에서 코스닥 차트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시부터 볼게요. 시장 지수는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오후에 더 빠졌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어때요? 이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는 종목에 집중하면 돼요. 최근에 모트렉스, 대원화성, 제주은행 이런 종목에 집중하시면 되고,
물론 당연히 시장이 빠지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종목이 대부분이겠지만 오히려 트레이딩은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에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장에서 너무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서 뭘 집중해야 될지 트레이딩 할 때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하락장에서 오히려 좀 집중하기 좋고 그래서 자, 대우나성을 왜 여기서부터 관심 있게 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분명히 이기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계속 또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시작과 함께 팔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최근에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거의 제주은행과 마찬가지로 월화수목금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육군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을 이기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5일선 구간에서 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이제 금요일장은 시작과 함께 좀 챙겼는데요. 그 챙긴 이유가 요게 시간에서 3% 정도 올랐었어요. 3% 정도 올랐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장 식다가 오히려 빠져서 출발을 했다. 일단 시작부터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안 좋은데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개파락하고도 다시 급등을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좀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급등할 때 많은 개미들을 태워주지 않습니다. 네. 그냥 확 가버려요. 그래서 요게 좀 빠졌다가도 다시 움직이기도 했고 또 마감 상황으로는 여전히 이제 오는 월요일부터 또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시간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또 빠졌어요. 시간 영향을 그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모트렉스는 어쨌든 모트렉스도 빠졌는데 결국에는 5일선을 좀 일단 종가 관리를 잘 하는지 보면서 대응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목요일장이었던 거고 자, 금요일장 다시 돌아가서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매매 복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그 금요일장 가장 아쉬웠던 종목이 제가 이거는 잘못 건드려서 또 손절한 종목도 있어요. 물론 유안타 제7호 스펙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제가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다 챙겼어요. 근데 요 구간에서 담아갔는데 요거는 확 미끄러지죠. 손절 나갔습니다. 손절. 유안타 요거 같은 경우는 손절 나갔고 스펙도 나왔으니까 삼성 스펙 4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자리 때 베팅을 했는데 또 터져가지고 요거는 하고 역시 유안타와 마찬가지로 제가 비슷한 자리에서 봤는데 유안타는 제가 아무튼 변명은 하지 않을게요. 네, 저도 조금 좀 무리하게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진작에 좀 잘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욕심 내다가 확 휘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앞쪽에 수익을 본 거를 조금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삼성 스펙 45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요 자리도 분명히 저는 매매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 자리에서도 분명히 또 매도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당일 트레이딩은 다 기본 특강 때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베팅을 삼성 스펙 45도 이제 정적 ARM 관련해서 삼성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삼성 로봇 할 때 움직이는 종목이 삼성 로봇이었죠. 삼성 로봇 관련해가지고 삼성 스펙 45도 요런 자리에서도 많이 매매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략 요 종목을 한 여기서부터 그리고 특히나 생명선 벗어나고부터는 말씀을 드리질 않았을 거예요. 네. 철저하게 요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지킬 자리를 못 지켰으니까 그죠? 쭉 지금 밑에 있다가 최근에 좀 돌파를 해줬어요. 생명선을. 첫 번째 신호탄은 무조건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에서 시그널이 나왔고 그러면서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이어서 시장이 어땠어요? 제가 유안타도 어쨌든 건드렸고 삼성 스펙도 건드린 이유가 시장은 빠지는데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상승은 하더라라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에 집중을 했는데 마지막에 터져가지고 요 구간에서 일단 챙겨주고 어쨌든 이 구간에서도 들어갔다가 이제 본전선에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YTN이라는 종목도 시장은 안 좋은데 움직이더라 라는 거예요. 네. 기존에 움직였잖아요.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내내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AFW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은데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이런 종목에 매매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SDM 홀딩스 요것도 시장을 이기면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죠? 요것도 그래서 기가 막히게 지금 오일선을 좀 지키면서 또 이어지는지를 앞으로 또 체크를 해봐야겠고, 어쨌든 YTN이 막 움직였어요. 움직였고 요 자리에서도 베팅을 했는데 역시 앞쪽에 뭐가 보이냐? 지키는 흔적들이 보임. 지킨 흔적들이. 지킨 흔적들이. 네. 베팅을 한 이유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상방을 바라봤으니까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잽싸게 일단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던 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요게 시가와 전일 종가를 하향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하는가 아니라, 네,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어떤 기준이 중요한지를 기준선을 그을 줄 알아야 이 기준선이 시가와 전일 종가일 수도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아니면 일봉 상황에서는 생명선일 수도 있고요. 오늘 레드불 주식강을 진행했는데 레드불만의 또 기준이 있죠. 기본 특강만의 급소의 기준이 있고 특별강의 맥자 및 가격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기준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 위에서 계속 움직이느냐,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경계를 하고 또는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장에 들어맞는 확률 높은 차트에 대한 가격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두고 그 기준 안에서 대응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공략을 했고 정리가 좀 들어갔고 다시 이게 하향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요 구간을 지키면서 이전에 조정을 받았던 자리를 돌파하더라. 상향 돌파, 위에서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자리에서 베팅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냥 저는 올라가는 동안에 다 팔았습니다.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등주는.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 대응을 다 하면 요거는 뭐 당연히 좀 리스크 차원에서 당연히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뭐였지? WMI라는 종목. 요런 거. 요게 올라가면 이게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결국에 수렴을 합니다. 일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언젠가 지금 급등을 해서 오일선과 생명선 간의 이격이 굉장히 넓어요. 결국엔 주가라는 게 발생하면 수렴을 합니다. 주가와 오일선과 생명선과의 이격, 또는 주가와 생명선과의 이격을 보시면 생명선 종가와 주가와 생명선 간의 이격이 좁았다가 발산을 하고, 그러면 또 수렴을 해요. 이 수렴한 자리에서는 방향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또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와 생명선이 점점 이렇게 또 발산을 하고 다시 한번 수렴을 하고, 요거의 반복이에요. 반복. 속도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자꾸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욕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요거 틱이죠. 틱으로 보면 장중에 이 중요한 시가 자리를 돌파, 그러니까 물론 밑에서부터 전일 종가와 시가를 회복해주는 멋진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저가부터는 무려 1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저는 요런 자리보다는 요 정도 이렇게 좀 봤을 것 같아요. 시가 돌파하는 자리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봤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매매를 했더라면 저도 이렇게 이게 거의 몇 초 만에 밀어버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나는 트레이딩 하다가 이런 게 싫어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쫓아서 또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분봉 상황에서 철저하게 분봉 상황에서도 뭐가 있냐면 요 오일선 또는 주가와 생명선 간의 이격이 있단 말이에요. 주가와 생명선 간의 이격이 그렇게 좀 크지 않을 때, 요것도 보시면 일봉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생명선과 주가와 계속 올라가니까 점점 생명선과 주가의 이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결국에 모아진다라는. 그리고 빠르게 주식의 또 속성 중에 하나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빨라요. 이것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시세를 10% 줬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 욕이 나오지만, 이런 게 시대면 철저하게 뭔가 좀 이격이 좁을 때,
그럴 때만 매매를 좀 하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 네, 막 급등할 때 따라 붙는 것보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잘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있는 내용이고. 자, 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하락장이지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거저거 드렸는데, 자, 제주은행, 네, 당시에 이제 이렇게 교육방에도 보여드렸었고, YTN이라는 종목도 매매를 하고, 네, 저는 오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나갔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가온칩스도 그러니까 금요일장 매매를 못했던 종목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종목이 가온칩스였습니다. 가온칩스. 자, 최근에 가온칩스는 어떤 종목이었죠? 레드불 시그널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종목이었어요. 그죠? 가온칩스. 그래서 가온칩스. 자, 가온칩스, 레드불, 포착이, 이게 금요일장이죠. 자, ARM 관련해서 최근에 또 시장을 이기고 있는 분명한 섹터, 테마입니다. 손정희, 이재용, 이렇게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온칩스가 거의 대장처럼 움직여주고 있고요. 넥스트칩,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상한가 같고, 코아시아도 금요일장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레드불 검색기에, 자, 여기는, 오전에는 안 나왔네요. 오전에 여기 금요일장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 캔코아, 많은 종목이 포착이 되지 않아요. 캔코아, 그 다음에 문배철강, 그 다음에 코아시아였어요. 코아시아. 그래서 코아시아도 ARM 관련된 종목인데 돌파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을 다 뚫어줬고 시간은 빠졌어요. 그리고 넥스트 칩도 빠졌고 가온 칩스도 빠졌는데 수정 나오더라도 일단 이것도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5일선이라든지 직전에 의미 있는 자리를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당연히 좀 해봐야겠죠. 그 시장에서 가온칩스, 코아시아, 넥스트칩, MDS테크도 최근에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으로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생명선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고 분명히 시장을 이기고 있습니다. 삼성스펙 4원의 시간에서 또 4%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AD테크놀로지 이렇게 칩스앤 미디어도 보시면 생명선을 타고부터 시세가 나왔고, 그죠? 그리고 생명선 지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밀리니까 정말 시장과 함께 빠졌어요. 그리고 시장은 아직도 생명선 요런 자리에 있는 거고, 요거는 생명선을 최근에 돌파하고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죠. 네, 생명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 시장과 좀 이기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여기서 조정받고 가주면 레드불 검색기에 또 포착이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또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자, 그리고 중간에 갔다 와서는 자, 사료도 지속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장 상황이 앞으로 계속 안 좋다면 이렇게 좀 사료 종목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위에서 음봉 조정, 시세를 줄고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 5일선 살아있고 더 밑으로는 생명선 살아있고 이제는 생명선보다는 5일선을 어떻게 1차적으로 좀 잘 지키면서 그 위에서 터지는가. 이것도 시간에서 빠졌지만 개파락하고 또 움직인다면 레드불 시그널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자 그리고 또 조정 나오더라도 체크를 아무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일사료. 직전에 의미 있었던 자리가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지금처럼 뭔가 소화를 할 수도 있고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직전에 고점 뚫어줄 때 또 밀렸을 때 지지를 받았고 밀려나니까 저항,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항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돌파를 할 것인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분명히 러시아 우크 사료 쪽도 봐야 될 종목이고요. 자, 코리아FD EV 첨단도 아쉬웠고, 자, 제주 푸른저축은행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주식 투자, 주식 매매, 요거를 매매와 그러니까 트레이딩과 투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 순서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투자는, 근데 둘 다의 공통점은 오늘 레드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이에요. 주식은 어쨌든 기다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을. 근데 투자는 시장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가치보다
계속해서 좀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아무튼 좀 싼 종목 많아요.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시장과 함께 빠져가지고 기업 가치보다 못하고 있는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 가치라는 것도 계속 변하거든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실적이 좋고 저평가로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역시 몰라요. 미래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가치 투자는 기다리는 거죠. 네. 모으는 거예요. 싼 종목을 시장이 알아봐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지금은 너무나 좀 싸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뭐 좋을 거다, 뭐 그런 종목을 모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장이 알아봐 줄 때까지 모으는 겁니다. 지금은 하락장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죠.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그죠? 어쨌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투자도 기다리는 거다. 시장이 알아봐 줄 때까지. 그리고 트레이딩은 역시 기다리는 거다. 언제까지? 올라갈 만한 흐름을 만들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만한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은 지수는 빠져도 차트가 좋으면 집중을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모든 것은 이제 차트, 네. 추세예요. 추세. 결국에는 추세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추세가 0으로 하면 트렌드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따라야 됩니다. 트렌드를.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떠한지 전체적으로 뭐 시장 업종을 요걸 보면 시장이 트렌드가 누가 보더라도 하락장이다. 그리고 또 뭐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어떤 섹터 테마 이런 종목들 추세 트렌드가 좋은지, 네, 시장의 트렌드가 어떠한지, 결국에 추세를 잘 타고 흔들려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이 좀 따끔따끔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이 어떻죠? 요거 지뢰 시그널과 생명선 시그널 암흑기예요. 계속해서 내가 시장에 네, 자 요거 기본 특강을 수강을 하시면 생명선 시그널 요걸 드리잖아요. 요게 특별한 게 아니라 생명선 위에 있을 때만 보자라는 거예요. 네, 시장도 그렇고 물론 시장은 아니에요. 시장은 저는 암흑기더라도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은 계속 매매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종목을 볼 때 이렇게 물론 시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흑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명선 이탈을 해서 보지 않아야 될 암흑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생명선을 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자리가 존재를 하고, 하락 추세지만 하락 추세도 어때요? 하락 추세도 빠지면서 반등을 주고 빠지기 때문에, 그죠? 반등을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최근에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키고 올라갈지 더 빠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논하고 뭐 전망하고 예측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네. 올라갈 거라고 저는 아무튼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점인지 고점인지는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매매하다가 여기가 저점일까 고점일까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세 전환,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게 중요해요. 지금은 시장은 하락 추세고, 어쨌든 시장도 이렇게 지수 차트 또 뭐 차트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너무 많이 흔들린다면 지수 좋을 때 뭐 지수가 하락장이어서 하락장이지만 이렇게 좀 암흑기에 벗어나서 이런 구간에서만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좀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이렇게 좀 하시면 이렇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잠시만요. 종목을 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3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일단은 제가 그 밖에도 뭐 네,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너무나 근데 중요한 얘기들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일찍 토요일
일요일날 레드벨 강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목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토요일날 영상을 안 했어요. 사실 토요일날 이런 영상을 좀 미리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요게 최근에 제주은행을 거의 위주로 월요일부터 뭐 화요일, 요거 수요일, 뭐 목요일, 뭐 금요일 코멘트예요. 빠짐없이 매매를 하고 있는 네, 제주은행.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한지 시장이 빠지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차트 살아있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일단 요것과 함께 이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요. 제가 빠르게 마치고 종목들 따로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를 하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 네, 자기 주도 매매 하시는데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 지키셔야죠. 다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뭔가 좀 보다 뭐 구체적인 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강을 수강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